오늘의 사건 큐브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큐브 속 사건, 큐브의 키워드 만나보시죠. 첫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무엇을 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조성은 씨와 김웅 의원의 통화 녹음 파일을 복구했습니다. 복구된 파일은 작년 4월 3일 김 의원이 조 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하기 전후에 이루어진 두 차례 통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으로 먼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 큐브는 김성수 변호사, 오창석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녹취 내용에 따르면 김웅 의원이 고발장 접수 방식을 놓고 구체적으로 당부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통화가 오간 시기, 일단 앞서 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게 어제 이제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제 계속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은 공수처에서 이 확보한 파일들 중에 이런 녹취록 파일이 이제 확보가 되었고, 그 확보 과정은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해서 이제 핸드폰에 지어져 있는 이런 자료들을 포렌식 다시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런 파일들이 이제 튀어나왔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 파일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이 지금 뭐 방금 잠깐 이제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뭐 이런 어디다가 꼭 이걸 접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접수를 함에 있어서 뭐 내가 전화를 해놓겠다. 그리고 이게 대검에서는 뭐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접수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예.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이와 관련해서 지금 그리고 이 파일이 4월 3일 그리고 4월 8일에 이제 고발장 파일이 이제 전달이 됐다 이런 것 때문에 이슈가 됐던 건데 4월 3일자 통화 내용이에요. 그래서 7분에서 8분 정도의 이제 통화 내용들이 두 건이 있는 건데 그 내용 관련해서 지금 보도가 나온 거는 이 고발장 파일을 보내기 직전에 이제 뭐 이런 고발장을 어디다가 접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그리고 이제 파일을 보내고 나서 다시 한번 전화를 해서 또 이 고발장을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를 할 때는 뭐 어떤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서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많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소식입니다.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된다. 접수가 되면 잘 처리해달라 이야기하겠다 등등의 내용들이 이 녹취록에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리고 이 검사 출신인 이 김웅 의원 입장에서는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면 당과 검찰이 뭐랄까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즉 검찰이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조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서 글쎄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선거 개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바로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선거 시기에는 워낙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당에게 아주 불리한 상황으로 돌아갈 이 사건을 만약에 내가 나서서 했다라고 하면은 검찰에서 퇴직한 지 얼마 안 되는 내가 검찰과 결탁해서 한 것처럼 보이니 그렇게 보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취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다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지 않은 위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떳떳하지 못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쉽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전화가 끊고 나서 보냈다는 그 텔레그램 내용이 조 씨에게 보내고 난 후에 확인하시면 방폭파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했었죠. 결과적으로 증거를 남기면 안 된다. 또는 이게 외부로 유출돼서는 안 된다라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심해서 보내라는 것이죠. 당당했었다면은 흔히 말하는 저희가 SNS를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두 개 정도를 운영하는데, 보통 조심스러운 내용들은 정치인들은 텔레그램으로 운영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으로 보냈다는 것도 의심스럽고 확인하시면 방을 폭파하는 것도 사실 또 의심스럽고 전화 내용까지 의심스러운 이 정황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다른 내용,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작성해서 주도했지 않고 또 다른 외부 세력과 함께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고 의심해 보기에는 충분한 정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은 김웅 의원이 당시에 어떤 적절성, 나아가서는 위법성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지 않았겠는가에 대한 것을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김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은 우리가 만든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도 파악이 되고 있는데, 주체로 언급된 우리의 의미를 놓고 좀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대목인데 우리는 누구라고 좀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우선은 그 우리라는 단어가 실제로 이 녹취록에 들어있는지도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이 보도를 한 언론사에서 녹취록 전문을 얻지는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공수처에서는 지금 이런 포렌식이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아예 공식적으로는 언급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인지 아니면 녹취록 전문을 본 것인지도 정확하지가 않고, 만약에 이야기를 들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조금은 이렇게 좀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라는 단어가
단어가 실제로 포함되어 있는지 자체를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만약이라도 우리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이제 제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정말로 이제 이 김웅원 같은 경우에 검찰에서 이제 옷을 벗은 지 3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예. 검찰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의견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예. 아니면은 뭐 당에 일단은 소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당에서도 이 법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 법조인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라는 단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검찰에서든 공수처에서든 이런 수사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이 포렌식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2개 파일만 나오진 않았을 거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파일이 나왔을 거고 그리고 조정원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그때 이제 선거철이어서 굉장히 많은 전화 통화를 했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녹음이 있다. 자동 녹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녹음 파일이 있는데 어디까지 복원될지는 내가 예상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외에도 그 근처에 다른 사람들과 그 즈음에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가 누구였는지 이 부분이 정확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요. 고발 사주 의혹 불거지고 나서 김웅 의원은 지난달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확인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해당 고발장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힙니다. 저는 당시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선거운동에 집중하느라 저에게 제보되는 많은 자료에 대해 검토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받았던 자료를 당 선거 관련해서 중요 직책에 계신 분에게만 전달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다뤘던 내용과 김 의원의 해명을 비교를 해보면 배치되는 부분들이 조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 녹취록에서 증거가 드러난 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김용호 의원의 추가적인 입장은 곧 나오게 되겠지요? 어떤 내용이 나올 거라고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로서는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 나오진 않았고 김용호 의원 SNS 들어가니까 최근 이제 9월 1일자로 대구 음식 입에서 살살 녹네 이 회신물 말고는 뭐 최근까지 아무런 활동이 없습니다. 예.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누차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예. 작성하지 않았지만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사실 이제 기억이 날 수도 있습니다. 녹취록이 공개되면은 물론 기억이 나지 않는데 기억난다라고 거짓말해야 하냐라고 항변하긴 했지만 예.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흔히 말하는 검찰에서 진짜 나왔던 커넥션으로 밝혀진다라고 하면은 기억과는 무관하게 검찰에서 받은 것에 대한 응당한 처분을 받아야 됩니다. 예. 본인 스스로가 해명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국회의원 사퇴까지도 갈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해명을 해야 될 텐데 비슷한 입장을 반복하거나 아예 침묵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누가 직접적으로 김웅 의원에게 줬다라는 것까지 나오진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누군가한테 받아서 전달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지 네. 누구한테 받아서 이렇게 해달라라고 조성은 씨한테 얘기한 부분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이 정도까지만 나왔기 때문에 공수처가 추가적인 녹취록을 만약에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걸린다면 또는 본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거짓말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설프게 해명을 냈다가 공수처가 짠 하고 녹취록을 공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사실 전화 통화해서 누구한테 받았다라고 얘기 나왔다라고 녹취록이 또 공개되면 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추가적인 공수처의 자료가 나올 때까지 침묵으로 일관을 하거나 예. 또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지금까지 되풀이했었던 그 해명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속한 수사가 필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공수처가 조만간 소환 조사, 그러니까 김웅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시기를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시간이 좀 걸릴까요?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은 게 예. 이게 수사라는 게 결국에는 주변 인물들이나 주변 자료부터 다 정리를 한 다음에 질문을 할 사항을 정해요. 그래서 뭐 함정을 판다면 함정을 판다든지 이렇게 한 다음에 핵심 인물들을 부르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 김웅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리고 지금 지난주에 공수처에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던 사건도 공수처에 지금 지난주에 이첩이 됐고 관련 예. 자료들이 또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공수처에서는 이 자료들을 우선은 다 정리를 해야 되고 이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또 불러서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게 참고인 조사라고 하는데 예. 참고인 조사를 많이 해야 되고 참고인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이런 피해자로 지금 적시돼 있는 김웅 의원이라든지 뭐 송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소환을 하게 될 것인데 지금 김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회의원이고 국정감사가
관련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일반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출석 이런 일정에 대해서 좀 조율을 봅니다. 언제 뭐 내가 일정이 괜찮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일정 조율도 조금 뒤로 밀릴 수가 있어서 조금은 소환 자체가 많이 늦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소환은 필요하나 그 시기에 대한 조율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이다.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는 전망을 들어봤고요. 조성은 씨는 자신도 이 해당 녹취 원본을 들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파일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공수처 입장에선 당연히 어떤 보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평론가께서는? 그러니까 조성은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는 그 녹음 파일을 들을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 부분이 조성은 씨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인물들과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네. 공수처 입장에서도 쉽게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다른 언론사의 또 다른 단독 제보에 의하면 이 녹취록 안에 채널A 이동재 기자를 언급했던 부분도 들어있다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검찰을 비판하고 있는 기자에 대한 사찰 정황도 일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녹취록 안에. 또 하나는 당시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였던 심재철 원내대표가 지팡이를 짚었다. 지팡이를 딱 짚기 좋다라는 장애인 비하스러운 표현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내용들이 여러 인물들을 타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조성은 씨가 아무리 공개해달라고 한다 하더라도 공수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수사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 공개를 하는 것이 이 수사의 목표대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예. 쉽게 공개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조성은 씨도 어떤 대답을 했는지 본인 스스로가 궁금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김웅 의원과 모든 말을 당시에는 함께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성은 씨가 만약에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방어권을 위해서 미리 이제 공개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또 공수처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녹취록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공수처 입장에서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이 녹취록에 대한 내용은 단독 보도로 인해서 공개된 단편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 또 여러 가지 갈래들로 또 번져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손준성 보냄이라는 글자는 일찍이 공수처가 조작의 정황이 없다고 판단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시 김 후보가 손준성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은 것인지 뭐 아직은 증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공수처의 수사가 앞으로 이 부분을 밝히는 데 집중될 것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이제 해당 뉴스버스라는 매체에서 이제 처음에 보도가 되고 나서 손준성이라는 이름은 누구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윤석열 캠프에서 이제 해명을 하기도 했고 또 다른 뭐 야당의 의원들도 그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이 텔레그램이라는 매체는 보냄이라는 글자를 이름을 누르면 그 사람의 프로필이 뜨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손준성 검사가 맞았다라는 것까지는 현재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손준성 검사가 다이렉트로 김 의원에게 전달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손준성 검사가 다른 사람한테 보낸 것을 그 사람이 다시 김 의원한테 보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떠한 경로로 김웅 의원, 당시 김웅 후보까지 전달됐는지 공수처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고 한 사람을 만약에 거쳐서 김웅 후보에게 갔다라면 그 사람은 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김웅 후보에게 전달했는지도 밝혀봐야 될 것이고 만약에 제3의 인물이 있다라고 하면은 김웅 의원은 본인 스스로는 알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신원이 만약에 3자가 있다면 공개가 현재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맞추거나 또는 증거 인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공수처 입장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계속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수처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국회 사무실 그리고 조상규 변호사의 개인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는데요. 정점식 의원 그리고 조상규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을 받는 인물들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 우선은 이 의혹을 받고 있는 이유 자체가 이 고발장이 지금 4월 달에 전달이 됐는데 4월 달에 제출이 된 것이 아니라 8월 달에 이제 고발장이 실제로 제출이 돼서 고발이 이루어져요. 예. 그리고 이때 고발을 한 사람은 김웅 의원이 아니라 예. 이 당 차원에서 진행이 됐던 것으로 나오고 이때 이제 고발을 진행했던 이제 직접적으로 실무를 했던 사람이 조상규 변호사고 그리고 이 조상규 변호사에게 고발장 초안을 준 사람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사람이 정점식 의원입니다. 예. 정점식 의원이 지난해 8월에는 이 법률지원 단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그리고 이제 이 고발장의 내용이 4월 달에 이 고발장이랑 뭐 여러 가지 표현이라든지 자료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이 4월 달 거를 근거로 해서 작성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은 이게 오히려 이 8월 달 거를 검토하다 보면은 역으로 이 4월 달에 고발장의 작성 경위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일단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도 뭔가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 공수처는 이제 이 당사자들도 지금 피해
피해자로 입건이 돼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뭐 증거 확보 이런 부분을 좀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배후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있는 거 아니냐. 그 개입했는지 여부도 수사 중인데 박 원장을 입건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박 원장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우선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이제 받고 있는 혐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언론에 조성환 씨가 제보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제보를 하고 이게 이제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이 조금 관련이 있는 것처럼 제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제보를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이 공직선거법상에 그러면 어떠한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어떠한 뭐 사실이라든지 허위 사실을 이렇게 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 그리고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이제 명예훼손 그리고 국가정보원법 위반 이렇게 세 가지 혐의로 고발이 한번 됐었고 이게 이제 13일에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론에서 이제 박지원 원장이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윤석열 총장과 전 총장과 이 용산 세무서장의 뭔가 커넥션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취지의 인터뷰를 함으로써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든지 국가정보원법상의 위반 혐의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고발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고발에 대해서 우선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입건을 하고 피의자로서 조사를 진행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 부분은 수사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아마도 압수수색 이런 것들일 텐데 국가정보원장이 입건돼서 수사의 대상이 된다면 국정원을 압수수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 어찌 보면 상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정보기관이라 그것도 어려울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만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이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뭐 압수수색이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정보원 전체를 이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을 해서 어떠한 장소를 정하고 그리고 그 장소에서도 어떠한 물품들만 뭐 압수수색을 하겠다 이렇게 특정을 해서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광범위하게 뭐 모색적인 이런 압수수색이 아닌 이상은 당연히 가능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조금 뭐 국가정보원장의 뭐 사무실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조금 법원에서 많이 조심스럽게 인정 여부를 검토할 수는 있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발부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영장 발부가. 발부가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발부가 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그런 물품이라든지 범위를 굉장히 제한을 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에서 다뤄봤습니다.